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서 처음으로 저도 에어컨을 한번 틀어봤는데 이거 예전에는 에어컨 없이도 살았거든요. 이 얘기하면 또 뭐 꼰대니 뭐니 하겠지만 저 어렸을 때는 더워도 한 28, 9도 그러고 습도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심지어 아직 더욱 이 뜨거워지는 여름은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7, 8월에 그 진짜 푹푹 찌는 그 고온다습한 그 더위가 걱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더울 때 반팔 티셔츠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거 매치데이. 네, 매치데이. 예. 저희 이제 제가 사실 우리 원펀치의 성시 PD님께서 예. 이니에스타 유니폼 전시회를 하셔서 제가 이제 성시 PD님과의 또 정이 있으니까 네, 수원 행궁동에 있었던 풋볼 플리마켓 행사에 찾아갔습니다. 플리마켓. 네. 행사에 찾아갔을 때 우리 매치데이 사장님께서 저한테 디에고 마라도나 티셔츠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야. 제가 그 마라도나 티셔츠를 지난번 원펀치 촬영 때 TMF 시간 때 입고 왔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우리 매치데이 굿즈의 사장님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희 원펀치 식구들에게 티셔츠를 다 선물로 주셨거든요. 네, 저도 하나 받았어요. 네. 저도 마라도나 거 갖고 갔어요. 그렇죠. 마라도나 정말 멋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추가로 더 받은 선물인데 이 카메라로 지금 등에 보시면은 스티븐 제라드의 이제 리버풀 마지막 안필드 경기 그때 이제 딸과 함께 디스 이즈 안필드 그 어떤 액자를 툭 치면서 선수들 이렇게 경기장으로 입장했던 그때 순간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 티셔츠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뭐 저도 물론이죠 우리 원투펀치의 모든 관계자분들 또 식구분들까지 다 챙겨주셔가지고 진심으로 매치데이 굿즈 사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인사 전하겠습니다. 매치데이가 그 디자인이 좋아요. 깔끔하죠. 네, 다시 한번 저도 매치데이 측에 또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에 이명철 해설위원과 오늘 나눌 이야기는 프리미어리그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또 엄청난 전문성을 볼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 빅6 팀의 보강 필요한 포지션. 네. 요즘 이제 유로와 코파 아메리카 때문에 사실은 그 A매치에 또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는 것과는 별개로 각자의 팀들에 대한 어떤 영입, 방출 이런 거에 또 굉장히 열을 올리시는 팬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명철 해설위원님이 이제 빅6 팀의 보강 필요한 포지션을 이야기해 주실 것을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근데 여기서 요 말씀만은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빅6는 무슨 빅6냐? 요즘 빅6가 어딨냐? 빅6 하면은 이제 전통 개념에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첼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순위가 좀 올 시즌 뭐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빅6라고 부르면 안 돼. 뭐 아스톤 빌라도 있고 뉴캐슬도 있고 빅6 재편해야 돼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저희가 오늘 빅6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전통적인 개념에서 빅6라고 얘기됐던 그 팀들에 관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빅6 팀들도 좀 올 시즌 성적도 보면 경종을 울릴 필요는 있다. 예전에는 빅4라고 그랬다가 뭐 빅6라고 그랬는데 호칭은 시대 흐름마다 결국은 없어지고 다시 새로 생겨나고 바뀌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빅6 팀들도 빅6라는 어떤 이 범주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이제는 성적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첼시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팀들은 좀 더 이제 다음 시즌에는 성적이 나야 빅6라는 말을 우리가 1년 후에도 할 수 있지. 사실 1년 후에는 이게 또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빅6라는 말 더 이상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분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은 순위대로 살펴볼 텐데 네. 아무래도 순위가 높은 팀들은 보강 필요성이 있는 포지션이 적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은 일단 드는데요. 일단 최고의 챔피언, 뭐 영원한 챔피언 같이도 보이는데 맨체스터 시티도 보강 포지션이 필요한 게 있습니까? 절실하게 필요한 포지션이 있죠. 네. 일단 매 시즌마다 고민을 안기고 있는 포지션들이 수비형 미드필더의 백업. 로드리를 언제까지 고생시킬 것이냐. 게다가 로드리는 이번 여름 유로까지 경기를 또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시즌도 아닌 올 시즌은 특히나 더 제발 수비형 미드필더의 백업을 좀 찾아보자 이런 생각이 아무래도 맨시티로서는 들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케빈 더브라이너 선수의 부상 공백, 혹은 그에 따른 컨디션 기복. 이제 한 시즌을 정말 로드리 못지않게 매 경기 띄워주면서 말도 안 되는 활약을 보여준 더브라이너의 어떤 활약을 기대하기에는 이 선수의 나이나 부상에 따른 몸 상태 등의 이슈 때문에 분명 관리가 필요한 단계에 왔다고 좀 보이거든요. 중앙 미드필더 쪽에 대해서도 분명 더브라이너를 대신할 수 있는 선수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전문 풀백이 항상 맨체스터 시티는 부족합니다. 다행히 그바르디올 선수가 그래도 성장을 하면서 왼쪽에 전진성을 갖춘 수비수는 비로소 갖춰지긴 했는데 센터백들이 그런데 워낙 그 역할을 잘해줘요. 그렇죠. 근데 아케보단 그바르디올이 확실히 더 후반기 때 기용이 많이 되면서
전진하는 센터백의 혹은 전진하는 수비수의 필요성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왼쪽 풀백다운 모습, 왼쪽 어쩔 때는 윙처럼도 올라가면서 그바르디올 선수가 재기량을 마음껏 뽐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걸리는 게 오른쪽이죠. 카일 워커 선수의 컨디션이 확실히 일정하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폼이 좀 떨어진 모습으로 올 시즌에 보인 데다가 쉬지도 못하고 유로에서도 잉글랜드 대표팀 일정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연령으로 봐도 그렇고요. 네, 이제는 정말 전문 오른쪽 풀백. 사실 그바르디올도 엄연히 따졌을 때는 전문 풀백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좌우 어딜 가리지 않고 일단 전문 풀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맨시티의 스쿼드를 봤을 때는 드는 게 사실이죠. 대체 자원으로 키웠거나 영입을 했던 세리오 고메스 아니면 리코 루이스와 같은 선수들도 뭔가 애매하거나 성장이 정체된 느낌이 강하거든요. 지금으로서는 그동안 잘 풀리지 않았던 이 고민, 실마리를 이제는 정말 풀백, 수비형 미드필더 백업, 더 나아가서 중앙 미드필더에 대한 뎁스 보강까지 추가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맨체스터 시티에게도 스쿼드에 여유가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변수라면 역시 펩 가르디올라가 혹시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시즌이 마지막 시즌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스쿼드를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펩의 이후 시대까지도 맨체스터 시티는 생각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펩의 거취 때문에서라도 조금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또 비시즌 기간이 될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새 감독을 상상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맨시티 팬분들은. 펩을 어떻게든 네, 잡아둬야죠. 그러니까 거의 뭐 종신 감독 네. 시키고 싶은 그런 심정일 텐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작은 변수라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라면 혹시 베르나르도 실바가 타 리그로 이적을 할 시에는 그 자리에 대체자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 실바 선수는 항상 이적설이 나와도 몇 시즌 잔류를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바이아웃 금액이 해외 리그의 경우에는 분명 적은 금액이라서 다른 리그의 팀이 베르나르도 실바를 데려올 수 있는 이 종류의 환경 자체는 좋으나 실바가 그대로 남을 가능성 또한 지금으로서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1위를 했던 이제 맨시티도 어쨌든 보강의 필요성이 있는 곳들이 군데군데 있다라는 거를 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2등 아스날은 정말 그 뚜렷한 자랑거리 하나가 사실 나이 많은 선수가 거의 없어요. 다들 젊은 편이죠. 네, 조르지뉴 선수랄지 뭐 토마스 파티 선수랄지 이제 이런 선수들만 이제 30줄 그 정도 됐고 트로사르 선수 정도면은 아스날에서는 나이가 좀 있는 편이에요. 네. 20대 후반 아닙니까? 근데 대다수 보면은 뭐 20대 초반, 중반 뭐 그런 선수들이 대다수라서 아스날의 어쨌든 가장 최고의 자랑은 여전히 젊은 스쿼드로 다음 시즌 또 갈 수 있다는 그 대목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스날은 어느 포지션이 주로 필요하죠? 확실히 아스날의 경우는 정말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점점 시즌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이 기대가 되는데 그럼에도 새로운 자원이 분명 필요한 포지션이 있죠. 누가 뭐래도 최전방 공격수입니다. 그렇죠. 해결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경기 결과를 바꿔줄 수 있는 그리고 경기력이 좋다는데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시즌에 대한 리그에 대한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젠 정말 해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가브리엘 제주스를 톱의 주전으로 세우는 것이 안 되게 된다 하더라도 좀 더 믿고 쓸 수 있는 최전방 자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베르츠 선수가 잘해주긴 했지만 네. 또 제수스 선수가 있기는 하더라도 사실 스트라이커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정말 데려오고 싶은 유형의 스트라이커들 뭐 이런 선수들은 경쟁도 심하고 비싸잖아요. 기존 자원이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최전방 공격수는 분명 새로운 얼굴이 필요한 가장 우선 포지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기존 선수들이 떠날 가능성이 높은 포지션으로 좀 보는데 왼쪽 풀백입니다. 진첸코 선수도 워낙 시즌마다 잔부상이 많고 지난 시즌 그러니까 2023-24 시즌은 아예 폼이 좀 떨어진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첸코 선수를 아스날에서의 첫 시즌 맨시티에서의 마지막 시즌처럼 뭔가 믿고 가기에는 올 시즌 너무나도 좀 아쉬운 모습들이 많이 보였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진첸코도 애매하고 왼쪽 풀백을 대신해서 띄워줬던 진첸코가 부상으로 빠져있을 때 대신 그 자리를 띄웠던 키비오르도 일단 왼쪽 풀백으로 보면 한계가 있어요. 분명 조금 더 전진을 직선적으로 오버래핑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이 선수가 보여준 어떤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후방 빌드업에 기여되는 역할은 사실 냉정히 봤을 때 상당히 아쉬운 편이었고 네. 수비적으로 이 선수가 기복 없이 늘 안정된 모습을 보였느냐로 봤을 때도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엄연히 따졌을 때 키비오르 선수의 주 포지션은 센터백인데 마가이양이스와 살리바가 이 정도로 계속 매경기를 뛴다면 굳이 키비오르를 센터백 가용 자원으로 볼 이유도 없다.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과연 주전조에 속해 있는 선수들만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선수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의문이 많이 남기 때문에 타리그나 타팀이 키비오르에게 뭔가 만족스러운 제안을 한다면 그 선수를 팔고 현실적으로 왼쪽의 자원을 추가적으로 보강하는 것도 아스날로서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시에다드에서 이제 임대복귀가 된 키어런 티어니도 전술에 맞지 않는 이유로 이제 어쨌든 판매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왼쪽은 토미야스 선수를 일단 기용할 수 있겠지만 엄연히 조금 더 주전을 뛸 수 있는 좀 더 든든한 존재가 아스날에게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버 선수가 있기는 하죠. 네. 근데 팀버 선수도
화이트와 팀버 그리고 토미야스까지 3명이 어쨌든 좌우를 좀 번갈아 가면서 뛰게 될 텐데 토미야스와 팀버는 좌우가 모두 가능한 자원으로서의 매력이 있고 화이트 선수는 아예 오른쪽에 붙박이가 되겠죠. 근데 그 화이트마저도 체력적인 관리가 분명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2023-24 시즌이나 그 전 시즌을 보더라도 이미 화이트가 한 시즌을 온전히 다 뛰기에는 체력적으로 좀 부침 있는 시기들이 분명히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팀버나 토미야스가 특히 부상이 많은 토미야스 그리고 이미 장기 부상 여파로 인해서 몸 상태를 확신할 수 없는 팀버까지 여기에 이제 체력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화이트까지 본다면 가용 인원은 좀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아스날은 스트라이커, 왼쪽 풀백, 또 하나가 있죠. 네. 토마스 파티가 만약에 나간다고 한다면 중앙 미드필더. 네, 미드필더까지. 왜냐면 웨데고르, 파티, 라이스로 후반기 때 3명의 미드필더를 꾸리긴 했지만 파티가 주전으로 계속 뛸 수만 있다면 참 좋죠. 하지만 늘 그것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조르지뉴라는 아주 좋은 자원이 있긴 하지만 스쿼드 멤버 주전과 백업을 좀 오가는 형태로 그때그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선수라고 좀 보기 때문에 주전급 미드필더가 한 명 정도 더 있으면 좋겠다. 라이스보다도 조금 더 후방에서 볼을 잘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와준다면 특히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그런 선수들도 통상 비싸죠? 굉장히 비싸죠. 그 라이스보다도 볼을 잘 뿌려준다 뭐 그러면 굉장히 비싼 것처럼 들리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는 일단 최전방 공격수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기존 자원으로 혹시 파티가 또 남게 될 가능성도 없진 않기 때문에 일단 최전방 공격수는 이번 이적 시장 때 투자할 수 있는 금액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쪽 포지션의 보강을 좀 노려보고 판매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으로 미드필더와 왼쪽 풀백을 차례차례 찾아나가는 것이 아스날에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죠. 네, 들어보면 아스날은 맨시티와 조금 비스무리한 느낌 정도의 그 몇 개의 포지션 거기에 이제 보강이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그럼 리버풀은 어떻습니까? 리버풀의 경우는 사실 선수의 머릿수는 꽤 많은 편입니다. 최근에 이제 리버풀이 지난 시즌 클럽의 마지막 시즌일 때 새롭게 보강을 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슬롯이 왔을 때 적절히 쓸 가능성도 있을 뿐더러 당장 팔기에도 리버풀에서의 첫 시즌에 애매하게 보낸 자원들이기 때문에 바로 판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자원들입니다. 그러면은 리버풀은 영입의 어떤 전체적인 수량적으로 보면 가장 좀 작은 영입의 수량을 필요로 하는 팀이 리버풀입니까 그럼? 맞습니다. 물론 제 마음은 그렇지 않죠. 최전방 공격수 보강해라. 팬들의 마음이 호화롭게 많이 더 보강하면 좋긴 한데 정말 많이 좀 샀으면 좋겠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가장 작게 필요한 팀을 리버풀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일단 지금 풀백진은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이미 로버슨이라는 확고한 주전에 조고메스가 백업으로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치미카스가 남아서 그 자리를 볼 수도 있고요. 알렉산더 아놀드 또한 확실한 주전인데다가 코너 브래들리라는 경쟁자까지 들어왔고 아놀드가 또 만약에 미드필더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중원의 뎁스가 또 아주 두터워지거든요. 리버풀에서 지난 시즌 2023-24 시즌 때 애매함을 보였던 선수들로 본다면 소보슬라이와 흐라벤베르를 아무래도 좀 꼽을 수 있을 텐데 그 두 선수가 애매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막 팀에 왔기 때문에 바로 팀을 나갈 것이라고 상상하기에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격진을 보더라도 일단 공격진의 수 자체는 굉장히 많았고 다윈 누네스를 많은 팬분들은 팔기를 원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판매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슬롯 감독도 일단 부임한 이상 누네스는 믿고 간다라는 이 자세를 일단 좀 보여오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또 한 명이 있다면 역시 루이스 디아스도 있죠. 근데 루이스 디아스는 조금 얘기가 다른데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좋은 제안을 받고 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루이스 디아스는 혹시 팀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판매가 되고 그 자리에 대체 자원이 필요할 수는 있다. 근데 루이스 디아스가 어쨌든 지금 당장은 리버풀의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추가적으로 이탈자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살라 선수도 남을 가능성이 제법 꽤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살라를 대신할 오른쪽 백업 자원을 외부에서 데려오는 것은 살라가 거의 매 경기를 항상 선발로 뛰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고 최전방도 조타, 하포, 누네스 부상을 당하지만 않는다면 이미 머릿수가 채워져 있고 왼쪽의 경우도 루이스 디아스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하비엘리어가 같은 선수들이 또 윙을 또 볼 수 있는 데다가 하포를 또 윙으로 쓸 수도 있고 다양한 이제 변칙적인 기용이 가능하거든요. 판매가 없다고 한다면 공격진도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딱 하나 필요한 보강 포지션이라면 마팁이 이제 자유계약으로 떠나 계약 만료로 나간 센터백이 되겠죠. 센터백 자리만 반다이크, 콴사, 코나테 여기서 이제 코나테, 반다이크가 주전이 될 텐데 코나테의 부상 관리를 위해서 주전 정도의 경쟁을 해볼 수 있는 선수로 데려오는 것이 리버풀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이외 포지션은 현실적으로 누군가가 떠나지 않는다면 보강이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 성적은 물론 리버풀 팬들에게는 좀 아쉬움을 남긴 시즌임은 틀림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을 구성해 놓은 현실을 보면 여기서 진짜 나가는 선수들이 몇 명 있지 않고서는 지금 있는 선수들을 크게 대수술을 하기는
어렵다. 네. 리버풀은. 저는 그래서 생각보다 슬롯 감독의 첫 시즌은 모든 이 희망이 다 이루어진다면, 예를 들어서 슬롯이 쓰는 소보슬란은 다르다, 슬롯을 만난 흐라벤베르는 각성한다, 이런 모든 전제 조건이 다 부합을 한다면 리그에서 제법 첫 시즌부터 엄청난 경쟁력을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저는 생각보다 부침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존 자원들 중 애매한 평가를 받았던 선수들 혹은 부상이 많았던 선수들이 슬롯이 온다고 해서 모두 다 살아나고 모두 다 자리를 잡을 거라는 전제를 하는 것 자체가 변수가 있고 위험 요소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보강을 더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첫 시즌의 경우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약간의 적응기를 좀 변수 있게 보낼 수 있는 슬롯 감독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합니다. 네, 결국은 그 개별 선수들의 폼과 퍼포먼스가 올라오는 게 일단 네. 가장 리버풀에게는 필요한 일이다. 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심이 깊은 토트넘 어떻습니까? 일단 토트넘의 경우는 공격수가 분명 필요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웬만해서 윙으로 보낼 수 있는 확실한 최전방 공격수 혹은 오른쪽 공격수. 네. 네, 오른쪽 공격수라면 역시 기존의 쿨루셉스키나 브레넌 존슨이 자주 뛰었던 오른쪽 윙포워드가 될 텐데, 이 위치는 손흥민 선수와는 반대되는 위치거든요. 근데 혹은이 아니라 토트넘 팬들은 그리고 아닐까요? 그리고죠. 네, 스트라이커, 엔드, 그렇죠. 네. 오른쪽 윙. 마음 같아서 두 자리를 다 보강해야 되는 게 무조건 맞는데, 공격진 이외에 다른 포지션도 보강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도. 네, 근데 현실적으로 한 번의 이적 시장을 통해서 공격진의 모든 자리를 다 보강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근데 토트넘이 짠돌이 스타일이라 그렇지 재정 돈 자체는 충분히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선수 보강에 투자를 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톱과 패스가 되는 미드필더까지는 일단 동시에 좀 데려오는 게 이번 이적 시장 때 필요하다. 결국은 세 포지션 모두 중요성은 높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나 공격수 두 자리를 동시에 하기 좀 어려우면 네. 둘 중에 하나, 그리고 미드필더. 그렇죠. 근데 토트넘은 리버풀과는 다르게 내보내야 될 선수, 정리할 선수 명단도 조금 많지 않을까요? 백업 쪽이 좀 많죠. 네, 왜냐하면 네, 쓸 수 없는 혹은 애매한 자원들을 분명 이번 시즌 내내 봐왔기 때문에. 근데 정리가 모두 가능해야 된다는 전제 또한 있습니다. 그 정리만 다 잘 된다 그러면 아까 뭐 공격수도 두 자리 그냥 다 데려오면 좋잖아요. 무조건이죠. 그렇게 되면 최전방 그리고 오른쪽 공격수, 여기에 왼쪽에 손흥민을 배치함으로써, 아니면 측면 공격수를 좌우 모두 강화하고 손흥민 선수를 뭐 최전방으로 기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진은 어느 포지션을 떠나서 저는 일단 두 자리는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라는 생각이 좀 들고, 미드필더의 경우도 조금 더 후방에서 볼을 뿌려줄 수 있는 미드필더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메디슨 이외에 더 빌드업을 도와줄 수 있는 선수. 심지어 이제 비수마나 호이베르가 뛰었던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조금 더 빌드업의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가 된다면 아무래도 더 메리트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까 아스날 얘기할 때도 네. 수비형 미드필더 쪽 얘기했지만 6번 롤을 아주 잘 수행할 수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요즘 가격이 매우 높고, 그렇죠. 그런 선수 자체가 유럽 시장에 정말 뛰어난 선수가 그렇게까지 많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현실적으로 미드필더 쪽의 보강은 당장 우리가 생각하는 주요 리그가 아닌 리그들의 미드필더 자원들도 요즘 보면 이적료가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 EPL 팀과 거래를 할 때는.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이제 영입이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이상적으로 생각해야 될 보강 포지션의 타겟은 공격진 두 자리와 미드필더 한 자리, 그리고 혹시 상황이 된다면 오른쪽 풀백까지는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토트넘은 사실 주전 풀백 볼 선수들은 있잖아요. 네. 우도기 선수, 포로 선수가 있는데 여기도 뎁스는 약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백업 자원들이 네, 문제죠. 네, 벤 데이비스, 뭐 세세뇽, 그리고 오른쪽의 경우는 에메르송 로얄, 뭐 다 좌우 번갈아 가면서 에메르송 로얄이 뛰기도 했었지만 다들 너무 애매하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떠난다는 얘기가 많은 선수들이 대다수잖아요. 에메르송 로얄은 실제 타리그로 다른 리그들로도 어쨌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포로도 혹시 후반기 때 조금 기복이 있었던 점을 생각한다면 좌우 가리지 않고 풀백도 경쟁이 가능한 선수는 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왼쪽의 우도기보다 오른쪽의 포로가 조금 더 불안해 보이는 측면이 후반기 때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 풀백에 조금 더 주전까지 가능한 자원이 들어온다면 뭐 더없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대체로 한 4포지션 정도는 토트넘은 나오고 있는데 네, 다 할까요, 토트넘이? 힘들죠. 그래도 EPL 팀들은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쓰죠. 네.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게 저는 네. EPL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거기서 이제 네. 헛돈 쓰면 안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제. 그 헛돈 쓰는 위험 요소가 생각보다 제법 있죠. 다른 리그들은 능력치가 한 98, 99 이런 선수를 한 150, 200에 사거든요. 근데 EPL은 한 100 정도 능력치를 한 500에 사는, 약간 좀 과장을 하자면 그런 정도의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축구라는 게 아시다시피 모든 선수의 능력치를 1이라고 했을 때
이게 11명 모인다고 10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떤 팀은 이게 14가 되기도 하고 어떤 팀은 8.5밖에 안 되기도 하고 그거는 결국 그 개별 선수가 어느 정도냐와는 또 좀 다른 문제라서 그런 거를 다 잘 고려해서 사실은 영입이 돼야 이게 가성비적인 영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점점 이제 포지션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네. 아래쪽 순위로 내려올수록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첼시는 정말 많은 영입을 했잖아요, 근년에. 네. 근데 올여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너 갤러거 선수의 판매 가능성이 좀 이렇게 보인다고 하죠. 강력히 연결되는 클럽이 토트넘이죠. 그렇죠. 근데 토트넘 팬분들이 과연 이 코너 갤러거 선수 그렇게까지 반길 네. 것 같진 않은데. 왜냐면 더 네. 기술적이고 패스로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토트넘이 필요로 하는 빌드업의 코어가 될 수 있는 미드필더와는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팬분들은 일단 빌드업 코어를 먼저 영입하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갤러거라는 옵션을 얻는 것을 원할 텐데 당장 갤러거에 대해서 첼시도 이 선수를 팔아야 우리가 FFP를 위반하지 않고 제대로 네. 지키는 선에서의 수익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적률을 높게 부르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딜이 맞춰질지를 보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첼시는 뭐 그런저런 상황이 마무리가 잘 된다 그러면 어느 포지션이 필요한 겁니까? 마레스카 감독이 오고 좀 선수단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날 바가 없습니다. 마레스카 감독도 레스터 시티 때도 그랬지만 자신의 어떤 색채에 딱 맞는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를 철저히 구분해서 스쿼드를 구성하는 편이어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마레스카 감독이 정말 예민하게 받아들일 시에는 골키퍼부터 보강이 돼야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산체스 골키퍼도 사실 너무 실수가 많고 빌드업은 사실 브라이튼 때도 좀 보인 바는 있었지만 전체적인 키퍼의 안정감 자체는 조금 좀 아쉬움이 있죠. 페트로비치의 경우는 아무래도 산체스보다는 선방에서 보여준 게 있다 한들 이 선수도 주전 골키퍼로 쭉 밀고 가기에는 변수가 있고 무엇보다 마레스카 감독이 원하는 대로 후방 빌드업을 골키퍼로서 참여해 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페트로비치도 산체스도 애매하다라고 본다면 일부 언론에서는 이미 첼시가 골키퍼도 노릴 수 있다는 이 보도까지도 내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으로서는 새 감독이 왔고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봐야 될 텐데 마레스카 감독이기 때문에 혹시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 포지션이 골키퍼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근데 골키퍼를 조금 우선순위에서 좀 배제하고 본다면 가장 지금 첼시에게 필요로 해지는 포지션은 일단은 공격수겠죠. 네. 골 넣어줄 공격수 필요하고 공격수는 정리도 필요한데 루카쿠에게 어떻게든 새 팀과 새 리그를 찾아줘야만 하겠습니다. 루카쿠 유로에서 좀 잘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네요. 무엇보다 간절합니다. 네, 첼시 팬분들이 네, 간절하실 것 네. 같고 이 선수가 첼시에 남아서 뛸 가능성은 0%에 수렴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의 활약을 통해서 새 팀을 잘 찾아가기를 첼시 팬분들은 바라시지 않을까. 연령이 낮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좀 괜찮아야 그래도 판매가 용이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공격수의 경우는 오시멘처럼 너무 비싼 금액을 요구하는 선수가 아닌 선에서 보강을 분명 하긴 할 거라고 보고요. 이거는 마레스카 감독이 입김을 떠나서 스쿼드 자체로만 봤을 때 분명 최전방 자원이 필요한 게 맞기 때문에 잭슨과 경쟁할 수 있는 그보다는 사실 더 위를 역시 평가할 수 있는 더 믿고 쓸 수 있는 공격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토시나다라비오요가 이제 첼시로 가는 것이 FA로 가는 것이 확정이 됐는데 네. 이 선수를 어느 정도 센터백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기호가 바뀌겠지만 풀럼 마지막 시기 때 보여줬던 토시나다라비오의 활약은 사실 좀 불안함이 많았습니다. 이 선수도 가진 장점은 신체 능력 좋고 다리도 길고 속도도 빠른 편이고 빌드업도 잘하는 편이어서 아주 괜찮기는 한데 판단에서 사실 실수가 좀 많은 편이어서 수비를 리딩할 수 있는 선수,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선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외의 센터백 자원들도 첼시가 분명 실수가 많은 선수들도 있는가 하면 웨슬리 포파라처럼 부상 때문에 더 이상 이 선수를 1군급의 선수로 봐야 되는지 의문이 남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믿고 팀 리딩을 믿고 맡길 수 있었던 티아고 실바가 팀을 떠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수비수는 그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 입장이고요. 왼쪽 풀백의 경우는 쿠쿠렐라 선수가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벤치렐의 한계, 부상했다는 리스크 이런 부분을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왼쪽 풀백의 경우도 쿠쿠렐라 선수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선수 영입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외의 포지션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에 보강을 많이 한 포지션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귀스토 선수가 그래도 오른쪽 풀백 잘 메꿔주고 있고 리스 제임스를 현실적으로 당장 뭐 내보낼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윙이나 미드필더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기존 자원들을 어느 정도 마레스카 감독이 쓰는지에 따라서 이 남은 포지션들에 대해서는 보강의 가능성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보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뭐 다른 팀들에 비해서 포지션 가짓수가 엄청 많은 건 아닌데요? 네, 첼시는? 근데 네. 마레스카 감독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는 지금 언급하지 않은 포지션에서도 일부 선수들이 보강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네. 다만 그럴 가능성이 첼시의 재정적인 상황을 보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어느 감독이 오건 늘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공유가 됐던 톱 자리와 센터백 자리
두 자리가 현실적으로 첼시에게는 보강이 이루어지게 될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이런 상투적인 표현도 있지만 그 영입해놓은 선수들을 또 어떻게 이걸 발전을 정말 시키느냐, 이것도 첼시에게는 정말 다음 시즌에는 중차대한 네. 과제가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당장 뭐 그렇게 무수히 많이 데려온 선수들을 이거를 완벽하게 대수술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저는 예. 그리고 기존 자원들이 다 괜찮은 자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감독이 쓰기에 따라서 새롭게 평가를 다 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선수들에 대해서는 마레스카 감독의 의중을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빅6 가운데 가장 낮은 순위에 위치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첼시보다 분량이 더 많습니까? 많다고 예, 봐야겠습니다. 예, 예. 그럼 왜냐하면- 뭐 오늘 가장 많은 팀이 네. 맨유가 되겠군요. 예. 그리고 명확한 편이에요. 무조건 후방 자원을 데려야 됩니다. 센터백, 수비형 미드필더, 백업이어도 좋고 주전이어도 좋습니다. 일단 챙겨라. 일단 영입해라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고요. 이번 이적 시장에 일단 1차 목표라면 카세미르를 최대한 중동에 비싸게 파는 거. 그래야 네. 이외 자원들 새로 데려올 선수들에 대한 영입 작업이 수월해질 수 있거든요. 예. 금전적인 수입을 얻게 되면 그걸 바탕으로 이 보강을 쏟아부어야 되는 포지션은 역시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 그리고 후방 쪽의 어떤 자리를 멀티 자원으로 띄워줄 수 있는 준주전급의 선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왜냐면 올 시즌에도 보았다시피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루크쇼, 이외 자원들의 그 어떤 부상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맨유가 봤기 때문에 주전급 선수들이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에 모두 필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멀티 자원의 이 백업 자원까지 갖춰질수록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위쪽은 다행히 마이누 선수가 정말 많이 성장을 했고, 마이누 선수는 갖고 있는 능력치 자체가 정말 제 취향에도 맞는 선수예요. 진짜 잘해요. 마음에 듭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뭐 여전히 맨유에서 상당히 잘해줄 선수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외의 위쪽의 미드필더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격진으로 이제 놓고 봐야 되는데 호일룬 선수를 비싸게 데려왔고, 저는 호일룬 선수가 어린 나이에 비하면 첫 시즌이 꽤 괜찮은 시즌이었다고 보거든요. 나쁘지 않았다. 물론 성장은 더 해야 되겠지만 나이와 이적 이후의 첫 시즌이고, 그리고 이 선수가 어쨌든 첫 시즌에 보여준 스탯을 놓고 봤을 때는 두 번째 시즌 때도 호일룬 선수는 분명 믿고 갈 만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취향에 따라 갈릴 수 있겠지만 저는 톱보다는 측면 공격수가 더 필요하다. 산초를 어떻게든 내보내야 되겠고, 래시포드를 주전급으로 기대하기에는 너무 좀 무리가 있고, 안토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 자원들이 모두 단번에 정리가 될 자원들은 아니기 때문에 쉽진 않겠으나 윙자리, 특히 개인적으로는 오른쪽 윙자리가 특히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는 일단은 좀 먼저 보강이 돼야 될 자리가 아닌가. 새 감독의 의중에 따라서 알맞게 구성하는 것이 맨유에게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수비도 중앙도 필요하고 지금 측면도 좀 필요하고 네. 그런 상황이죠. 굳이 따지면 왼쪽이 좀 필요할 수 있죠. 네. 말라시아가 한 시즌을 거의 부상으로 날려버렸고, 루크쇼가 보통 한 시즌 부상 때문에 고생하면 그 다음 시즌은 풀 컨디션으로 되게 잘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다가 다음 시즌에 또 다치고, 그 다음 시즌은 또 엄청난 컨디션으로 리그 베스트급의 활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징검다리식의 그 어떤 행보로 봤을 때는 다음 시즌은 루크쇼가 또 재기량을 뽐낼 때인데 이걸 믿고 갈 수는 없죠. 네. 데뷔는 해야 되고, 말라시아는 부상을 당하기 전에도 사실 기량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믿고 갈 수 있는 자원인지는 의문점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렇죠. 제 생각에는 왼쪽 풀백도 보강이 이루어지면 좋다. 전체 지금 내보내고 들여와야 되고 이런 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 건 사실이네요. 그렇죠. 왜냐면 후방 구성이 어쨌든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저는 좀 전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자원 중에 이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처럼 부상을 당했던 선수들, 이제 부상 없이 좀 새 시즌을 준비할 수 있을지부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에반스처럼 어쨌든 항상 스쿼드에 구멍이 생겼을 때 그거 메워줄 수 있는 믿음직한 백업 자원은 맨유가 지키는 편이 낫다. 적어도 이번 여름의 상황에서는. 근데 이외 자리는 다 주전급으로 일단 보강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름 이적 시장은 이제 뭐 유로와 코파 아메리카가 진행이 되더라도 그 대회들과 더불어서 계속 이제 점점 더 뜨겁게 이루어져 갈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이 프리미어리그 주요 팀들의 여름 이적 시장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들려드리는 이제 코너들은 앞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얘기 나눠본 프리미어리그 전통의 빅6 여름 이적 시장의 개략적인 그림, 그 가운데서도 각 팀들이 어떠한 포지션의 선수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이것에 관해서 이명철 해설위원의 아주 또 주옥 같은 아주 좋은 해설을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또 두 번째 코너에서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 흥미로운 또 주제를 가지고 찾아뵐 텐데요. 예고를 하자면 유로와 코파 아메리카에 관련된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